기침이 2주째 멈추지 않는다면 지금 이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폐렴일 수 있는 이유와 집에서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감기인 줄 알았던 기침이 폐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확인해보세요. 약 먹어도 기침이 계속된다면 이건 그냥 감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폐렴 신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침 계속되고 있으신가요? 약 먹어도 안 낫고 자꾸 목이 간질간질하고 가래도 올라오고 감기겠지 하고 넘겼는데 시간이 지나도 차도가 없다면 오늘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이런 기침이 폐렴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병원 가야 하는 상황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분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집에서도 위험 여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침이 계속되는 진짜 이유. 기침은 원래 몸의 방어 작용입니다. 이물질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기침으로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하지만 그 기침이 계속된다는 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감기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입니다. 그런데 이 감기가 길어지면 기관지로 내려가 기관지염이 되기도 하고 더 아래로 가면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렴은 초기에 감기랑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기침이 길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염증이 사라지지 않았거나 잘못된 대처로 상황이 악화된 경우입니다. 그럼 다음 파트에서 폐렴이 의심되는 구체적인 증상을 정리해 드릴게요. 폐렴 증상 디테일하게 짚기. 첫 번째,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 보통 감기 기침은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줄어듭니다. 하지만 폐렴성 기침은 마른 기침에서 시작해 점차 가래가 생기고 강도가 심해집니다. 기침 자체가 깊고 묵직한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 가슴 통증. 기침할 때 가슴이 뻐근하거나 찌릿한 통증이 있다면 폐에 염증이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 감기가 아닙니다. 세 번째, 호흡 곤란. 숨이 잘 안 쉬어지거나 평소보다 숨이 가쁘고 깊게 들이쉬는 게 어렵다면 폐의 산소 교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가래색이 탁하다. 초록빛이나 누런 가래가 계속 나오고 냄새까지 나는 경우 폐 안에 세균 감염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열과 오한. 폐렴은 보통 열이 갑자기 오르거나 오한과 함께 나타납니다. 특히 저녁이나 새벽에 증상이 심해지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무기력과 식욕 저하. 밥맛 없고 그냥 계속 눕고 싶고 손끝 발끝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든다면 이미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이 활발하다는 뜻입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항목 중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병원 진료 필요합니다. 첫째, 기침이 2주 넘게 지속된다. 둘째, 기침할 때 가슴 통증이 있다. 셋째, 누런 가래 또는 초록 가래가 나온다. 넷째, 숨 쉴 때 숨이 차거나 깊게 들이쉬기 어렵다. 다섯째, 열 또는 오한이 반복된다. 여섯째, 피로가 극심하고 식욕이 없다. 일곱째, 가슴에서 쌕쌕 소리가 난다. 여덟째, 누워있을 때 숨쉬기 더 어렵다. 아홉째, 밤에 증상이 심해진다. 10번째, 약을 먹어도 호전이 없다.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단순 감기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더 위험합니다. 첫 번째, 65세 이상 고령자. 두 번째, 만성 질환자, 고혈압, 당뇨, 천식, COPD 등. 세 번째, 면역력이 약한 분, 항암 치료 중이거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 네 번째, 어린이 특히 5세 미만. 다섯 번째, 흡연자. 이런 분들은 폐렴 진행 속도가 훨씬 빠르고 합병증 위험도 높습니다. 증상 초기에 병원 진료 받아야 합니다. 병원 가야 하는 타이밍. 기침이 심해져서 잠을 잘 수 없다.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약을 일주일 이상 먹었는데도 전혀 낫지 않는다. 열이 계속 나거나 오한이 멈추지 않는다. 가래색이 짙고 냄새까지 난다. 가슴이 뻐근하고 깊게 숨쉬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는 병원 가서 X-레이나 CT 촬영으로 폐 상태 확인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절대 참지 마세요.
폐렴에 대한 흔한 오해 정리. 폐렴은 무조건 고열이 있어야 한다는 오해. 아닙니다. 저열이나 열 없이도 폐렴일 수 있습니다. 기침이 없으면 폐렴이 아니라는 오해. 일부 비전형 폐렴은 기침이 거의 없습니다. 젊고 건강하면 폐렴 안 걸린다는 오해. 면역력 떨어진 상태면 누구든지 걸릴 수 있습니다. 항생제 먹으면 하루 이틀 안에 낫는다는 오해. 항생제 효과는 보통 23일 이후부터 나타나고 경과 따라 복용 기간 달라집니다. 폐렴 예방 및 관리 팁.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 점액을 묽게 만들어 기침과 가래 배출을 도와줍니다. 둘째, 실내 공기 관리. 습도 유지하고 환기 자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마스크 착용. 특히 기침할 때 다른 사람에게 전염 막기 위해 필요합니다. 넷째, 손 씻기. 폐렴균은 입과 손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위생 관리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다섯째, 면역력 관리. 수면, 운동, 영양 섭취 모두 골고루 챙겨야 폐렴에 대한 방어력이 생깁니다. 여섯째, 예방 접종. 폐렴 구균 백신은 고위험군에게 특히 권장됩니다. 기침이 계속되는데 병원 가기 애매하다고 느끼셨다면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자가 체크리스트 꼭 활용해보세요. 폐렴은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면 큰 문제 없이 회복됩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폐농양 폐혈증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내 몸의 신호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건강은 타이밍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현재 겪고 있는 증상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렴 진단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회복관리법과 후유증 막는 법. 이전 영상에서 기침이 2주 넘게 계속될 때 폐렴을 의심해야 하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로 위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폐렴은 단순히 병원 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 과정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후유증 생기고 안 생기고가 갈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폐렴 진단 이후 회복 속도 높이는 방법과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폐렴 회복기 왜 중요할까? 폐렴은 폐 속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라 일단 증상이 나아졌다 해도 폐 조직은 여전히 손상돼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침이 멈췄다고 활동량 확 늘리거나 술, 담배 다시 시작하면 회복이 늦어지고 심하면 재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렴은 회복된 후에도 피로감, 숨참, 기침이 몇 주간 이어질 수 있어서 이 회복기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만성 기침이나 폐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폐렴 회복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첫째, 무리한 운동. 열 떨어졌다고 산책부터 나가고 활동량 늘리는 분들 많은데 그건 폐에 무리 주는 지름길입니다. 산소 교환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하면 몸의 산소 공급 부족해지고 회복 느려집니다. 둘째, 카페인 과다 섭취. 커피는 이뇨작용을 유발해서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가래 배출을 방해합니다. 회복기에는 미지근한 물 위주로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술, 담배 절대 금지. 흡연은 폐 염증 회복을 방해하고 재발 확률을 높입니다. 금연이 아니라 단 1회라도 다시 피우면 면역 반응이 떨어져서 회복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넷째, 항생제 중단. 증상 나아졌다고 자의적으로 약 끊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 세균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내성 생기고 폐렴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밤샘. 잠은 면역 시스템 재정비 시간인데 폐렴 회복기엔 7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약은 밤샘 작업 이런 거 당분간은 피해야 합니다. 회복 속도 높이는 행동 루틴. 첫째, 수분 섭취. 하루 1.5리터 이상 물 마셔서 기관지 촉촉하게 유지해야 가래 배출 잘 되고 기침도 줄어듭니다. 둘째, 깊은 숨쉬기. 하루에 몇 번씩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법 해주면 폐포가 잘 펴지면서 산소 순환이 좋아지고 폐렴 후유증 줄이는 데 효과 있습니다. 셋째, 따뜻한 증기 흡입.
가습기나 따뜻한 수건으로 코와 목을 촉촉하게 유지하면 기침과 목 자극 줄어듭니다. 넷째, 유산균 섭취. 항생제 복용 중이면 장내 유익균이 줄어드니 프로바이오틱스 함께 섭취해서 면역력 보완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가벼운 스트레칭. 가만히 누워있기보다 가볍게 스트레칭하면서 폐 움직임 유지시켜줘야 가래가 폐에 고이지 않고 배출되기 쉽습니다. 폐렴 후유증 방지법. 폐렴 앓고 나서 생기는 대표적인 후유증은 만성 기침, 숨참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인데 이걸 줄이려면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한 호흡 근육 관리입니다. 복식 호흡 연습하고 흉곽 스트레칭 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주 눕지 않기. 누운 자세는 폐 아래쪽에 가래가 고이게 만드는데 이게 또 다른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기 예방. 폐렴은 보통 감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앞으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손 씻기, 마스크 생활화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금연 유지. 회복 후에도 흡연 재개하면 이전보다 폐가 더 쉽게 손상되고 회복도 더뎌집니다. 병원 가야 하는 회복기 이상 신호. 열이 다시 오르기 시작한다. 기침이 다시 심해진다. 숨이 점점 가빠진다.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다. 식욕이 전혀 없고 체중이 빠진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회복이 아닌 재발일 가능성이 있어서 즉시 병원 진료 필요합니다. 폐렴 진단받고 약 잘 챙겨 먹었어도 그 후에 관리가 허술하면 회복이 늦어지고 후유증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회복기 루틴 꼭 지켜주시고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피해주세요. 그리고 완전히 나았다고 느껴져도 기침, 가래, 호흡 이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몸 상태를 무조건 휴식 모드로 두는 게 맞습니다. 폐는 회복이 느린 장기라 조금만 무리해도 바로 반응 옵니다. 지금은 쉬는 게 치료입니다. 오늘 영상 보셨다면 이제 폐렴이 단순한 감기 후 감염이 아니라 치료 후 회복 과정까지 포함해서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라는 거 아셨을 겁니다. 이제 다음 편에서는 폐렴과 자주 혼동되는 질환들, 예를 들어 기관지염, 천식, 알레르기성 기침, 이런 것들과 폐렴의 결정적인 차이를 낱낱이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기침이 계속되는데 뭔가 애매하다 싶으셨던 분들, 다음 편도 꼭 확인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에 궁금한 증상 남겨주시면 그 내용도 다음 편에서 다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기침 계속되면 폐렴일까? 기관지염, 천식, 알레르기 기침과 비교해서 알려드립니다. 기침이 오래가면 무조건 폐렴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관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역류성 식도염까지 기침 유발하는 질환은 정말 많고 헷갈려서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은 폐렴과 자주 혼동되는 질환들과 그 차이점들 정확하게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어떤 병인지 제대로 알아야 치료도 정확해집니다. 폐렴과 기관지염 차이. 폐렴은 폐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고 기관지염은 기도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두 질환 모두 기침이 발생하지만 기관지염은 가래 중심이고 열은 드물게 발생하며 기침 소리는 좀 더 가볍고 목에서 울리는 느낌이 강합니다. 반면 폐렴은 가슴 깊숙이 쿡쿡 찌르는 기침이 나고 가래가 진하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고 호흡이 짧고 숨이 찹니다. 기관지염은 대개 바이러스 원인이라 항생제 잘 안 쓰고 폐렴은 세균 감염 많아 항생제 처방이 기본입니다. 폐렴과 천식 차이. 천식은 기도 과민 반응입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고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며 기침은 밤에 심해지고 가래는 거의 없거나 매우 끈적입니다. 폐렴은 진행될수록 열과 피로가 심해지고 호흡할 때 가슴 통증이 동반되지만 천식은 열은 거의 없습니다. 천식은 알레르기나 미세먼지 같은 외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흡입제나 스테로이드 치료가 기본이고 폐렴은 감염 자체가 문제라 항생제 중심으로 치료합니다. 폐렴과 알레르기성 기침. 알레르기 기침은 재채기, 콧물, 눈 가려움 같은 비염 증상과 같이 옵니다. 가래는 거의 없고 맑은 콧물과 함께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기침이 계속됩니다.
기온 변화나 꽃가루 먼지 동물 털 같은 알레르겐에 노출될 때 갑자기 시작되고 특징은 낮보다 밤에 더 심하고 열은 없습니다. 반면 폐렴은 기침과 함께 가래 오한 숨참열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나빠지는 패턴입니다. 알레르기 기침은 항히스타민이나 스테로이드 비강 스프레이로 조절 가능하고 폐렴은 치료 안 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폐렴과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기침은 명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식후에 기침이 심해지고 누우면 목이 쓰리면서 마른 기침이 나고 신물이 올라오거나 목에 뭔가 걸린 느낌이 듭니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기침 유발하는 건데 기침 외 증상은 거의 없고 호흡 곤란도 없으며 열도 없습니다. 폐렴은 식사와 관계없이 증상이 악화되고 기침 외에도 전신 증상이 많고 X-레이나 청진상에서 이상이 보이지만 역류성 식도염은 폐 이상 없이 내과적 진단 필요합니다. 질환별 기침 비교 정리. 폐렴은 기침 가래 가슴 통증 여로한. 기관지염은 가벼운 기침 목 안쪽 통증 가래. 천식은 쌕쌕거림 마른 기침 숨참 야간 악화. 알레르기 기침은 맑은 콧물 간질간질 재채기. 역류성 기침은 식사 후 마른 기침 신물 역류. 이런 식으로 기침의 양상과 동반 증상을 보면 대충 감별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혼합형도 있고 초기엔 증상이 애매하니까 3일 이상 증상 지속되면 병원 진료받는 게 안전합니다. 오진 많고 치료 엇갈리는 이유. 문제는 이 질환들끼리 증상이 비슷해서 초기에 오진되거나 항생제를 안 써야 할 병에 오히려 처방되기도 하고 반대로 폐렴인데 단순 감기로 넘기기도 합니다. 특히 기침이 오래 간다고 해서 기침약만 반복해서 처방받는 경우가 많은데 기침은 증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기침을 없애는 게 아니라 원인을 찾는 게 진짜 치료입니다. 기침이 계속된다고 무조건 폐렴도 아니고 무조건 감기도 아닙니다. 폐렴, 기관지염, 천식, 알레르기, 역류성. 각각 원인도 치료법도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증상 패턴 잘 기록해두고 초기부터 정확한 감별 진단 받아야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특히 2주 이상 지속되면 더 이상 참지 마시고 병원에서 영상검사나 폐기능 검사 꼭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폐렴과 헷갈릴 수 있는 대표적인 기침 질환들 비교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폐렴 환자들이 겪는 후유증 사례를 중심으로 진짜 조심해야 할 합병증들, 그리고 건강하게 회복한 분들의 공통 루틴까지 알려드릴게요. 기침 하나로 병원 갔는데 생각보다 무서운 결과 나왔다던 분들 사례도 다룰 예정이니까 다음 편도 꼭 확인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기침 관련해서 경험한 증상이나 병원 진단 받았던 병명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침 참다가 폐렴 후유증 생긴 실제 사례와 무사히 회복한 사람들의 공통점. 기침 계속됐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분들 중에 나중에 폐렴 진단받고 후유증까지 겪는 사례 정말 많습니다. 열 떨어지고 약 먹고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다 나은 줄 알고 다시 무리했다가 상태 악화된 경우도 있고 반대로 초기에 바로 조치해서 건강하게 회복된 분들도 있어요. 이번 영상에선 실제 사례 중심으로 폐렴 후유증 어떻게 나타나고 건강하게 회복한 사람들은 어떤 루틴을 가졌는지 알려드릴게요. 기침 3주 넘긴 30대 직장인 어씨 사례. 평소 감기 잘 안 걸리던 30대 남성. 기침이 한 2주 넘게 지속됐는데 목감기인 줄 알고 약국 감기약만 복용. 가래 심해지고 가슴 뻐근해졌지만 참고 출근 계속. 결국 약은 도중 숨이 찬 느낌 심해져서 응급실. X-레이에서 양쪽 폐 하부에 염증 소견. 폐렴 진단받고 항생제 치료받았지만 회복기 때 다시 무리해서 만성기침으로 넘어감. 지금도 조금만 먼지 많아도 기침 나고 체력이 떨어지면 숨이 답답하다고 함. 40대 주부 B씨 후유증으로 기관지 과민증 겪은 사례. 초기에 가래 섞인 기침 있었지만 미세먼지 때문이라 생각. 일주일 지나도 나아지지 않아 병원 갔더니 초기 폐렴.
약물 치료 후 회복 중 갑자기 열 다시 오르고 기침 재발. 재감염은 아니었지만 폐염증으로 인해 기관지가 예민해져 조금만 찬바람 들어와도 기침 시작되고 향수 냄새나 청소기 먼지에도 과민 반응 생김. 결국 흡입 스테로이드 꾸준히 사용하면서 관리 중. 폐렴 이후 미처 몰랐던 합병증 사례들. 첫째, 폐농양. 염증 부위가 고름처럼 변해서 가래에서 썩은 냄새 나고 입냄새도 심해짐. 입원해서 배농 치료 필요. 둘째, 늑막염. 폐 주변에 물이 차면서 호흡 시 날카로운 통증. 숨 쉴 때 한쪽 옆구리가 찌르는 듯한 통증 지속. 셋째, 폐혈증. 염증이 혈관으로 퍼지면서 전신 염증 반응. 열 떨어지지 않고 맥박 빨라지고 의식 흐려짐. 이 세 가지는 초기 대응만 잘해도 대부분 예방 가능. 무사히 회복한 사람들의 공통 루틴. 첫째, 약 처방 끝까지 복용. 열이 떨어졌다고 중간에 끊지 않고 정해진 기간 그대로 복용. 둘째, 수분 섭취 꾸준히. 하루 2리터 가까이 물 마셔서 가래 묽게 유지. 셋째, 얕은 숨 말고 깊은 호흡 유지. 하루 3번 이상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기. 넷째, 가볍게 몸 움직이기. 침대에만 누워있지 않고 가벼운 스트레칭 계속. 다섯째, 면역력 유지. 무리한 외출 피하고 수면과 식사 일정 지키면서 회복에 집중. 이 5가지 지킨 분들은 후유증 없이 회복률 높았습니다. 후유증 생기면 병원 가야 할 때 기침이 계속된다. 숨쉬기 답답하다. 가래 색이 다시 탁해진다. 가슴 통증이 다시 심해진다. 목소리가 변하거나 목에 무언가 걸린 느낌이 계속된다. 이런 증상은 후유증 신호일 수 있으니 절대 참지 말고 바로 병원 진료 필요합니다. 폐렴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다 나았다고 생각한 순간에 찾아오는 후유증입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다시 시작되는 기침, 숨쉬기 불편한 일상. 이걸 막으려면 회복기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혹시 기침이 남아있다면 증상이 없어도 폐가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닐 수 있으니 몸 상태를 완전히 안정시킬 때까지 관리해주세요. 오늘 영상처럼 실제 사례를 보면 왜 병원 진단받고도 관리가 중요한지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다음 편에서는 폐렴뿐 아니라 만성 기침을 반복하는 분들 대상으로 기침이 체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것 때문이었다. 기침 유발에 숨겨진 원인 7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특히 병원 여러 군데 돌았는데 이유 모른 채 기침만 계속된 분들. 다음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다음 편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